영산불교 현지사 불사를 완성한 7인의 장인전. 영산불교를 모태로 하고 있는 청정수행 도량 현지사. 광명만덕 큰 스님의 법력으로 위신력을 불어넣어 생명력을 갖게 된 불상과 불구들. 그리고 그곳엔 불교 미술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혼을 싣는 국내 최고의 장인 7인이 있다. 남쪽의 섬에는 인간이, 중허리에는 사천왕이, 정상에는 신들이 산다는 수미산. 그는 오늘도 세계의 중심에 높이 솟아있다는 수미산을 불단으로 형상화하는 데 여념이 없다. 법당한 부처님을 모시는 단과 부처님이 피한 세계의 왕임을 나타내는 닷집을 제작하고 있는 이남형 장인. 원래 그 불단은 수미단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수미단이 그 재석천왕이 계신 수미산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불단을 보면 대체적으로 장방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상단이라고 하고, 신중단이나 영단을 이제 배치를 하는데 그거를 중단, 하단 이렇게 배치를 해요. 이런 그 의미는 수미산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단을 구분한 겁니다. 주존 부처님의 불상을 모시는 수미단. 그가 제작한 수미단에는 마치 살아있는 듯 수백 수천 송이의 꽃들이 활짝 피어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초각을 보면 이제 일반 불단도 이제 아름답게 이제 장엄이 되어 있지만, 여기 현지사 조각은 좀 날렵한 조각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아직도 살아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정화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꽃들도 정화된 모습도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차이점은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 경계되어 있는 요 달인데요. 요것은 이제 꽃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를 크게 확장을 해서 이제 구분을 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현지사는 전면에 이제 상단 부분이 좌측벽에서 우측벽까지 거의 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불단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억한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돌출돼 있는데, 현지사는 그 돌출돼 있는 게 아니고 일자로 그냥 길게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무 강화하는데 이제 맞춤이나 이음이라는 공법이 들어가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조선시대에는 수미단을 나무로 만들고 여러 날짐승과 물고기, 비천 등을 장식했지만, 오늘날 현지사의 수미단은 부처님의 설법으로 정화된 세계를 청정한 연꽃들을 통해 집중하여 표현하고 있다. 특히 현지사의 닷집은 평면도상으로는 아자 형태로 닷집 안의 조각 내용을 연꽃으로만 조성하여 그 장엄함이 잘 표현되어져 있다.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 청정하게 피어나는 꽃으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상스러운 꽃이다. 나무는 한 나무들에도
잘라놓고 보면 각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형태에 따라서 약간씩은 색깔이 틀립니다. 결도 틀리고. 그래서 그걸 최대한 맞춰지고 있는데 제주도 약사전 불사를 할 때 그 현지사 스님들께서 그 불단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거는 철저하게 지켜내십니다. 일이 끝나면 아 그래도 이거를 해냈구나 하는 생각. 그럴 때는 혼자 그냥 빙그레 웃고 그렇습니다. 예. 언제나 그렇듯 조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남영 장인. 그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책임감으로 무거워지고 있지만 보람만큼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크다. 불교 미술 자체는요, 사실 그 간혹 가다가 그 불가사의한 일을 좀 경험을 합니다. 이게 조금 방심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면 꼭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묘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불교 미술을 하게 되면 실력만 갖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행 과정도 좀 있어야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불단은 그 정도 정성이 들어가 줘야 일하는 사람도 책임감이 좀 커지고요. 그리고 해놓고 나서 아름다우면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사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탱화. 탱화는 한국 사찰의 큰 특징 중 하나다. 특히 현지사의 탱화는 한눈에 보아도 색감과 모습에서 일반 사찰의 탱화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보인다. 오늘날 현지사만의 탱화를 완성하여 불교 미술의 새로운 한 획을 긋고 정점을 찍은 김의식 장인. 그는 현지사의 탱화 속에 무엇을 채웠을까? 탱화라 그러면 흔히들 이제 불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은 편하게 접근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오는 대중들하고의 교감에 조금은 장애가 되는 것을 해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탱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탱화란 천이나 비단에 부처나 보살의 그림을 그려 액자나 족자를 만들어 거는 불화를 말한다. 보통은 화엄경과 법화경의 내용을 그림을 넣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의 탱화들이 그려지고 있다. 모든 걸 금작업으로 했다 할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호는 순금 작업을 했고 대의 같은 경우에는 금박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연화 탱화에서 보여지는 기법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계안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찰에서 보여지는 반개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눈도 봉안인데다가 입술도 좀 큼직큼직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이 오죠. 완전히 성머리 형태죠. 예, 그런 경우도 또 있겠고, 전체적으로 전통은 고집을 하되 한편으로는 현지사만의 불화가 필요하다고나 할까요? 태사부님의 당신네가 봤던 또 느꼈던 그런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충실히 재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장인의 탱화에는 인도에서 전해진 부처님의 곱슬머리와 명상이 잠긴 듯한 부처님의 눈을 그려왔지만 이곳 현지사의 탱화만큼은 그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태사부님이 보고
느꼈던 삼매에 드셔가지고 느끼는 과정에서의 불보살님을 뵀던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형태나 모양이나 뭐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4번을 뭐 그런 기억도 없고 지금까지 불사일을 하면서 그 빠꾸를 맞았습니다. 이제 가장 큰 그게 이제 태사부님께서 보고 느끼신 걸 저는 그 과정이나 또 그 만한 공부가 못 되다 보니까 그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불사가 한 몇 년 정도 진행이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제 밑에서 배우던 제자애가 기가 좀 안 좋습니다. 또 이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귀가 아프질 않다 그러더라고요. 물도 안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냐 하니까 병원에 가서 손을 쓰기에는 조금 이제 늦은 상태예요. 또 수술도 몇 번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현지사 불사일 하면서 그게 상태가 호전을 넘어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제가 참 묘하다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롭고 온화한 미소를 닮고 싶은 마음으로 불교 미술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는 김의식 장인. 그가 탱화를 그리는 이유는 더 많은 이들이 희망과 진리를 찾아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이리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러한 부처님의 미소, 자비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러한 것을 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부처님 좌우에 시립하고 있는 보살님들의 미소를 통해서도 나 역시도 저러한 미소를 갖고 또 저러한 모습으로 다음 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어찌 보면 불교 미술을 이제 대중화하고 좀 더 교감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도 여러 정토 세계에 많은 부처님이 계시며 시방에 걸쳐 무수한 부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불교는 인도에서 유래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종교인데 부처님의 모습을 담은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2000여 년 전의 인도에서부터 우리의 삼국시대까지 부처님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일반적인 불상은 고동머리를 하고 있는데 현지사에 모신 석가모니 불은 사바세계 그 어느 사찰에도 없는 머리 깎은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반세기 가까이 불상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온 김문섭 장인. 현지사에서 마음으로 보고 느끼며 그의 손끝에서 제작된 석가모니 불상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제작되었을까? 한 45년쯤 되는 것 같아요. 많은데 다 마음에 가죠. 특히 현지사 부처님 제작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 부처님 제작할 때가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지사 부처님은 이제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법신불이죠.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이 이제 모셔져 있고요. 약사전은 이제 약탕기를 들고 계시고 병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처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처님의 형상을 모신 예배의 대상. 현지사의 불상은
2500여 년 전 설산에서 수행하며 머리를 깎지 않고 선정에 드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영산 당시 보리수 아래서 성도를 이루신 후 당신 스스로 머리를 깎으시고 중생교화를 하시던 모습으로 조성하였다. 여기 계시는 부처님은 머리도 깎으시고 눈도 뜨고 계십니다. 불상의 눈 뜨신 모습은 부처님께서 중생교화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현지사의 광명만덕 큰 스님께서 무화 속 절대계에서 직접 만나 설법을 듣고 대화하신 원만보신불. 그 모습은 머리를 밀어 항상 깔끔하고 거동하심은 태산이 움직이는 듯하며 일거수일투족이 자비스러움의 극치를 보였다고 그는 들었다. 그 큰 스님이 선정에 드셨을 때 보셨던 그 부처님 모습을 눈이라든가 머리라든가 이렇게 가사라든가 이런 손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그 특정 부위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 보신 모습을 그대로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이제 그대로 재현을 한 거죠, 제가. 선정에 드셨을 때 보신 거니까 그대로 믿고 했죠. 특히 현지사 대적광전의 비로자나 부처님 불상에는 삼매 속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영적인 불로 바꾼 상태의 모습을 뜻하는 화광 삼매화가 보여진다. 그가 제작하는 불상들은 마음의 눈을 통해 탄생된다. 그렇게 탄생된 여러 불상은 석가모니 불을 필두로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다보열애불 등 여러 부처님의 모습으로 재현되어 현지사에 모셔져 있다. 불교 미술은 신앙의 대상, 부처님을 이제 조성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 마음으로 조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가는 이제 작품을 계속 해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다 해놓고 나면 또 이제 어딘가 좀 아쉬움이 남고 그게 이제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금속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부식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동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동판은 오래전부터 영구보존 지정 건축물이나 종교 건물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현지사 대적광전 동판은 3개의 모든 부따님은 금강경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금강경판을 법당에 모시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사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공부한다. 여기 이완규 장인은 그런 동판을 이용해 현지사의 불구들을 만들며 최고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가치가 더해지는 이완규 장인의 동판 예술. 그 예술은 지금 이 시각에도 영산 불교 미술의 요람 현지사에 살아 숨쉬고 있다. 저는 그 절에 쓰고 있는 불구류 중에 청동기로 만드는 모든 물건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불구에 들어가는 이를테면은 부처님, 종, 그 촛대, 거기에 닭이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동으로 하는 불구 제품은 다 하고 있습니다. 동이라는 금속은 습기나 물과 접하면 순식간에 얇은 피막이 형성되어 동의 표면을 보호해 부식의 진행을 막아준다. 또한 동이 바라는 색은 오묘하고 묵직하여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현지사는 이러한 동판 기술을 사용해 대승불교의 진수를 드러낸 금강경을 벽면 전체에 필사해놓고 있다. 제가 여기에 돌아가고 있는 금강경을 글씨를 전부 조각을 해가지고 금을 올려서 이게 조각을 해서 갖다가 장치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그 금강경 책 모양을 금으로 해서 이렇게 조각을 해서 갖다 놨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절에 가면은 이 자리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는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다든가 이러는데 이 금강경을 딱 돌려놓으니까 저도 이 절에 자주 와보지만 딱 오면은 뭐 스님들이나 저나 어디 신도들이 금강경 공부하는 방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도 좋습니다. 여기 오면은 마음이 이제 숙연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그가 이뤄낸 현지사 동판 예술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받고 변하게 될까? 제가 그 보람 있는 일은 그 작품을 만들 때 이제 현대 기법을 응용을 해서 그 대신 이제 전통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금을 올렸고 또한 그 금을 올려놓음으로써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도 100년 이렇게 되어도 이제 금이 남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금동 부처님처럼 훗날 박물관에 가는 그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자 한자 정성으로 새겨가는 부처님의 지혜. 혼을 담은 그의 열정은 천년의 어둠을 밀어내는 등불이 되고 만년의 어리석음을 소멸할 수 있는 지혜가 되리라. 제가 어렸을 때 좀 절에 있었어요. 그 절에서 그 할머니랑 같이 절에서 한 8살 때까지 절에서 커왔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봤던 게 부처님이고, 불교 일을 해보면 이제 아는데, 넘치는 것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정성을 안 들이면은 모든 게 안 됩디다. 그래서 제가 정성 들인 만큼 그 물건의 가치를 갖는 걸 알고, 정성 말고는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성의 깨우침의 단계를 만개하는 꽃에 비유하고 있는 사찰의 꽃문살에서부터 발길 닿는 곳곳마다 마음의 향기를 더하는 주련과 현판을 만드는 사람, 바로 현지사의 주련과 현판을 담당해온 황금두 장인이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정교한 조각 예술은 현지사 곳곳에서 아름답게 빛나며 많은 이들의 마음에 또렷이 기억된다. 그 어르신분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 못에 연꽃을 이렇게 새겨달라고 그러셨는데, 활짝 피어서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찰에는 이런 것이 없죠. 이렇게 들어간 절이었고, 아마 현지사가 여기가 처음일 거예요. 현판이란
글자나 그림을 새겨 문 위나 벽에 다는 놀 조각을 말한다. 다른 사찰들은 나무들이 보면 현판들이 너무 좀 얇게 하거든요. 여기는 통나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지탱하려면은 나중에 이렇게 매달았다 하더라도 나무란 게 항상 변하니까 떨어질 일이 있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그걸 제일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주려는 기둥마다 시구를 판자에 새겨건 글귀로 현지사에서의 주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자연과 어우러져 한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한다. 현지사의 주련과 현판은 누구나 읽고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된 글씨는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서 보리를 이루신 금색 광명의 몸을 상징한다. 보통 현판이나 주련에 새기는 글씨는 글씨에 윤곽만을 새기는 기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지사의 현판과 주련에 사용되는 기법은 보기 드문 양각 방식이다. 글씨를 양각으로 새기고 양각한 부분에 색을 넣어 장식하고 있다. 울퉁불퉁한 양각 표현과 반듯한 부처님 말씀은 모든 부다가 수행할 때 그랬듯이 중생들의 울퉁불퉁한 마음을 부처님의 평등한 가르침으로 정진하여 마침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라는 의미로 새긴 것이다. 작가가 너무 생각을 하면은 너무 작가 위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런 거 너무나 돌출되게 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현지사 어르신분들이 거기서 내리신 집주인 보면은 정말 큰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작품을 해놓고 나서 보면은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바르고 지혜로우며 강직한 불심을 한자 한자 새겨 부처님 말씀을 대중 깊이 전하고자 하는 장인의 손길은 오늘도 분주하다. 그가 깊이 망치를 두드릴 때마다 희망으로 울리는 가슴.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는다. 조각이 하도 너무 신비하는 거예요. 이게 칼로 해가지고 있어 어떻게 그런 문양을 나타내는가. 그래서 제가 반해서 그쪽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제가 45년 정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 나이가 지금 많이 됐는데 얼마나 할지를 모르겠지만은 제 좌우명이 여력이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제가 할 겁니다.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좋아서 이 발을 담갔는데 아무래도 끝까지 이걸로 조각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청적, 황백, 흑 등 5가지 색을 사용하여 건축물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식하는 단청. 여기 단청 문양의 전통성을 계승하면서 21세기에 걸맞는 세련미와 격조 높은 단청의 아름다움을 구현해낸 장인이 있다. 바로 조찬웅 장인이다. 그 단청 문양은 우리의 그냥 문화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더 애착을 가져요. 처음에는 의식주 생활을 하기 시작했지만은 이 작품들이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 아주 좋은 작품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지사의 단청은 알록달록한 일반적인 단청보다 조금 더 차분해 보이고
안정적이며 문양은 현대적이고 세련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지사의 단청은 전통 문양의 바탕 위에서 고급화시킨 것으로 새롭고 다양한 문양이 들어갔고, 내부는 황금색 펄을 칠하고 외부보다 선이 하나씩 더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지금 일반적인 그 사찰 단청 문양들이 내부하고 외부하고 이제 똑같은 문양으로 들어가거든요. 역시 여기도 똑같은 문양이지만 현지사의 특징은 따뜻하면서도 부드럽고 뭔가 고급스러운 색감이 나올 수 있도록 황금 단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청 문양 그대로를 내부까지 옮겨서 그 문양과 색상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현지사밖에 아직은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우리의 단청 문양을 연구해온 장인이다. 그런 그가 현지사의 단청을 구현하며 자부심을 갖게 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의 전통 단청이 앞으로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는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전문가들이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를 하고 21세기에 대한 그 단청 문양의 그 연구에 좀 몰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지사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아름다우면서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단청 문양이 구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용봉화 그림은 넣지 말고 자연문으로 대체를 하고, 보라색, 흰색, 검정색은 조금 삼가를 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당초문에서는 꼬이지 말고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는 자연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편안함으로 보일 수 있는 문양으로 마무리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청의 색조는 역사적으로 민족적 생활 감정과 기호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단청 장식의 색조는 시대성을 반영하고 표현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특수성,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단청이 오늘날 현지사만의 독창적이고 고급스러운 문양으로 재탄생되었다. 현지사 단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세련된 격조 높은 아름다움. 용기 잃지 말고 새로운 문양들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면은 나중에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올 것이다. 난 이런 그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소유권은 내 소유권은 아니지만은 그 작품은 그 남아있는 날까지 내 작품이에요.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국가무형문화재 제120호 이재순 석장 역시 현지사에서 불탑 중의 불탑을 제작하며 영산정토 부처님의 설법탑을 세계 최초로 재현해냈다. 이 석탑들이 성공적으로 제작되면서 현지사는 두 분 큰 스님의 발언대로 국운 융창과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호국 도량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석탑, 석불, 석등 등 석구조물 주로 석조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은 이게 세게 때리면 세게 떨어지고요. 이게 약하게 되면 약하게 떨어져요. 근데 그때 욕심을 부리면 항상 화근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의 진정을 좀 잘 하고 작업을 임해야 됩니다. 다보 부처님은 부처님께서 법화경과 같은 중요한 법을 설하실 때 그 설법 등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땅속에서 다보탑과 함께 솟아올랐다고 한다. 현지사의 다보탑은 바로 그 다보탑을 그대로 옮겨와 규모만 줄여 재현해낸 것이다. 현지사의 석탑은 광명만덕 큰 스님의 가르침대로 기존의 탑들과는 다르게 사성제와 팔정도가 담겨 있어 부처님의 깨달음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는 세상에 없는 유일무이한 탑이다. 여기 현지사는 1층은 사각인데 위로 올라가면서 팔각형으로 해서 원형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겁니다. 영산정토에 있는 실제 석가탑과 하나가 된 생명력 있는 불탑으로 불교 역사상 유일하게 석탑 중앙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불상으로 모셨다. 다보탑 중앙에 위치한 사면에 새겨진 부처님의 모습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 천백억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다보열의 부처님이며 보정정토의 실제 다보탑과 링크된 유일한 탑이 되었다. 그 주지 스님이 당시에 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물이 석탑에 고이지 않게 해달라.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대안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현지사 석탑은 이렇게 항상 깨끗하잖아요. 그건 물 흐름을 제일 잘 흐르도록 물이 빨리 그게 마르도록 내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에 가장 가깝게 자연을 거슬리지 않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석탑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작업은 곧 마음 수양의 시간이다. 마음은 우주 자연과 같아 방에 햇빛 들듯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마음 수양이라는 말과 같이 그는 시시때때로 돌을 떼어내며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낸다. 불교는 그 마음 수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교 미술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들이 불교 미술을 보고 불교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고 이게 감흥을 느낄 수 있게 성물을 좀 조성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려고 아름다운 그리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가꿔야 돼요. 그게 모든 정신적인 거든 자세가 그게 갖추어진 상황이어야 아름다운 것이 나온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으네요. 영산 불교 미술의 살아있는 전시관이기도 한 현지사. 우리는 그곳에서 7인의 장인이 만들어낸 예술을 통해 불교 미술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은 물론 중생을 구제하고자 세상에 오신 무한자비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광명만덕 큰 스님께서 불단이나 불상, 탱화, 닷집, 단청 등이 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기를 당부하셨는데 이렇게 법당에 들어와 보면 완성된 모든 부분들이 비율이나 색상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하게 조성되었다는 게 작업한 저희 장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큰 스님의 법력, 신도들의 신심, 장인들의 정성이 모여 완성된 현지사만의 찬란한 영산불교
미술. 이곳 청정수행도량 현지사에서 영산불교 미술의 꽃을 피운 7인의 장인들의 노력은 영원한 빛으로 이어질 것이다.